제주도에서 곰팡이 많이 피잖아요. 아니, 뭐 집안 곳곳에 곰팡이입니다. 그럼 제주도라는 그 섬 자체가 가지는 높은 습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기가 잘 되는 소재들로 집이 구성이 돼야 되고, 통기가 잘 되는 집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쉽게 말하면 육지 공법으로 지금 제주도의 집들이 대부분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뭐 큰형님은 아시겠지만 집들이 다 나지막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돌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담에요 구멍이 나 있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촘촘하게 안 엮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요. 그렇죠. 거기에 바람이 돌과 돌의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간 바람이 이렇게 와류라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꼬여요. 그러니까 직바람이 돌담을 부딪히면서 바람이 꼬여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분산이 돼요. 우리 스프레이 역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다가 쫙 누르면 높은 압력에서 노즐이 갑자기 커지면서 쫙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똑같아요. 바람도 이렇게 아주 가는 구멍을 쫙 나가다가 강한 바람이 쫙 나가다가 걸리면 싹 이렇게 와류가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원담을 제대로 지어 놓은 집들은 원담 바로 앞 밑바닥에 모래 있는데 이끼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짓는 집들 돈 많이 들여서 짓는 원담이라는 돌조각 퍼즐이죠. 막 진짜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게 꼼꼼하게 지어놓은 집 가보세요. 그 집 담 높은데 밑에 가면 이끼하고 습기가 있어. 그 차이예요. 그리고 옛날 그 제주도 집들은 다 흙집이었고 제주 민속마을이나 제주 민속촌이나 민속마을이나 이런 데 다 가보세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지붕 아래 공기구멍이 다 있었어요. 그 쉽게 말해서 공기가 위로 계속 돌았단 말이야. 외풍이 있는 집이었다고. 외풍이 있는 집. 추워도. 왜 그렇게 했냐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습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다 건축학적으로 제주도는 그렇게 지었어야 돼.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짓는 집들이 뭡니까? 모르죠. 아니 말 수가 없지. 관심 안 가졌으니까. 경량 목조 주택이에요. 요즘 집들이 워낙 비싸니까 경량 목조로 줘요. 경량 목조로. 근데 제주도는 경량 목조가 안 맞아요. 나무가 뒤틀려 버려요. 우리가 쓰는 나무들 중에서 제대로 된 나무는 실제로 이렇게 상온에서 사계절, 오계절을 막 겪으면서 바람 맞고 눈 맞고 이래가지고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 이 그 나무 안쪽까지 습기가 싹 방출이 돼야 돼요. 그런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작게는 4년 많게는 8년 막 이렇게 걸려요. 나무가. 우리는 지금 그런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건축이 너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나무를 완전히 굳어있는 말 그대로 돌처럼 변해져 있는 나무를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쓰는 게 방부목이라는 거예요. 방부목. 약품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해서 켜가지고 반듯하게 만든 나무들, 또는 얇은 나무를 겹쳐가지고 큰 압으로 눌러서 쓰는 합판들, 또는 나무 자재들을 화학 성분인 그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압축해서 쓰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실내 건축에. 그런 건축물들을 목조 주택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무라는 거는 그 호흡을 하죠.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철도 뭐 뜨거우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기차 레일도 이렇게 띄워져 놓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아무리 집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석고보드 다 돼가지고 딱 집을 지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이형이 생기기 시작해요. 철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철도 레일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돼. 철도 이렇게 띄워 놓는데 건축을 하면서 나무가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나무는 부재로서 이용을 해야 되지 주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몰라요. 저기 건조한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의 건축 양식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는 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목조로 짓는 주택들은 다 이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형이 생긴 건 뭐 크나큰 단점이지 않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배만 안 하면 돼요. 페인트로 마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잖아.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도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틈막이라는 걸 치죠. 우리 학원에서 제일 첫 수업하고 둘째 수업 때 배운 게 뭐예요? 초배 치고 틈막이 치고 이거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벽지를 반듯하게 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형이 생긴단 말이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벽지를 한번 발랐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뭐 집을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또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벽지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게 이제 이형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요. 꼬인 모양처럼 보이게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틀어진 건데 겉에서 보면 이게 뭔가 꼬아놨나 이렇게 꽈배기를 꼬아놨나처럼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꼬인 듯해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목조주택에 생기는 단점이에요. 그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스틸리오 지어도 하자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다만 그 안에 있는 내단열과 외단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도배를 하다 보면요, 결국 건축하고 맞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이 안에가 잘 안 돼 있으면 결국 도배가 손상이 데미지를 입게 돼요. 곰팡이의 데미지를 입게 되거나 습기의 데미지를 입게 되거나 아니면 결로의 데미지를 입게 되거나 종이가 항상 이런 결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배라는 직종은 엄청 세밀한 직종이에요. 안의 내용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도배 초보는요, 종이만 바릅니다. 그래서 종이 색깔만 바꾸는 게 도배 초보들이에요. 그 종이를 알게 되면 종이가 손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제 짬밥을 쉽게 말해서 좀 먹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 건축으로 들어가게 돼요. 스틸 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형의 형태가 좋고요. 총고가 낮은 단독이 좋아요. 그게 맞아. 왜냐하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옛날 사람들이 제주도에서는 전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통기가 되는 구조로 살았어요. 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변형시켜서 신식으로 지었는데, 이게 신식으로 짓는 것 중에서 제대로 짓는 신식이 아니고는 제주도에서 다 아작나는 거예요. 그 제가 실제로 도배를 가봐도 거의 한 10집 중에 4집, 5집은 다 곰팡이를 가지고 있어. 다 곰팡이. 네, 베란다 문, 현관문, 그리고 화장실 문도 있으면 좋아요. 화장실과 방하고 지금 전체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습기가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많은 문이 만들어진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방하고 들어갔는데 문이 2개야. 그거 집은 진짜 그래요. 집이죠. 예. 그리고 복층이 있는 집들에 복층 계단에 중문을 만들어 놓는 집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1층에서 난방 열심히 떼잖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공기가 식어버려. 그 넓은 면적, 여기서 계단 복층에 올라가는 데까지 옆 벽이 천고가 거의 5m, 4m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공기가 식어버려요. 그럼 따뜻한 공기 밑에 계속 떼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로가 생겨요. 그 원리야. 짝지가 밑으로 내려요. 그렇죠. 공기가 계속 대류되면서 연비는 연비대로 떨어지고, 예, 떨어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추워요. 아무리 위에서 아래에서 떼봤자 헛짓을 하는 거야, 헛짓을. 우리가 그런 말은 다 들어봤을 거야. 야, 천장 높으면 난방비 많이 들지 않냐? 그거 복층 만들어 놓은 집도 똑같은 일명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건축이 들어가고 있고. 확실히 천장 높으면 추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식은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청고가 5천, 6천 대도요, 난방비 10만 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거주 높이를 2,400으로 잡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워놓고 사는 높이만 딱 잡아놓으면 이 안에서만 공기만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근데 다들 생각은 뭐냐면 요 위에 천장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장을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지. 그게 이제 이 건축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학적인 지식이 생기면 천정이 뭐 3,000, 4,000이 돼도 그걸 쪼개가지고 2,300으로, 2,400으로 삽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도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추운 이유, 이 집들 따뜻한 이유를 항상 고민을 하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 공기층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메꾸려고 해. 채우려고 한다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뭐랄까 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창호가 워낙 좋아서 창호도 좋지만 통기라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벽지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커졌는데 어쨌든 이 친환경이라고 나온 여러 것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친환경이 필요하면 종이로 태워보세요. 그래서 불이 어떤 그림이 나나 확인하시고 쪼가리에서 태워봐야겠구나. 이거 두레지 같은 거. 예, 태워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친환경적인지 알아야지. 그죠?